속보, 언제 삭제될지 모른다. 11회 회장이 이었어 절차무시 낙하산 홍명보 11회부터 수많은 논란 속 회장 알려지자 초토화. 정몽규 62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그간 축구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KFA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합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회고록 축구의 시대를 발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고록엔 현대자동차 입사 후 사회생활과 함께 이어간 축구에 대한 애정, HDC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총재로서의 경험, 12년 축구협회장 생활 중 겪은 역경과 고난 등 정 회장의 축구 인생 전반이 담겼다. 576쪽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축구협회장이란 지위 자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린 부분이었다. 정 회장은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라며 회장직을 수행해온 지난 시간을 복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 라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다 라고 운을 뗀 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회장이 직접 축구협회장직과 대표팀 감독직이 국민 욕바지라고 밝힌 것을 두곤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축구대표팀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유독 크며 일부 도를 지나친 비난 여론과 왜곡이 상당한 것을 인정한다는 의견과 KFA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대표팀 운영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정 회장은 사실이 아닌 소식에 자의적 해석을 더해 마치 사실인 양 소식을 전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을 지나치게 악화시켰다라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누구나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하면서 균형 잡힌 주장을 해야 한다라며 만일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선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 비밀유지 서약 제외 대상 클린스만 전 감독 난 잘했는데 손흥민이 강인 싸워서 기강 깨져. 지난달 31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클린스만 전 감독과 나눈 인터뷰 3부 중 2부를 공개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 인터뷰를 통해 독일 무대를 떠나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과정과 한국 대표팀에서의 활약, 경질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전을 패한 후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했다. 당초 지난해 2월 선임 당시부터 클린스만 전 감독은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다. 선임도 선임이었으나 이후 보여준 나태한 업무 태도는 여론 악화에 더 큰 부채질을 일으켰다. 트랜스퍼마크트와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은 둘인 한국에 몇 년 만에 커다란 성과를 안겨줬다.
우린 경이로운 업적을 이뤘는데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르기 전까지 13경기 무패를 달렸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전 감독은 또 한 번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이야기를 꺼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경기 전날 선수 2명, 손흥민, 이강인, 이 서로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르고 팀 기강이 무너졌다며 우리는 그 때문에 요르단에게 졌다. 코칭 스태프가 이 때문에 비난받았지만 우린 그 2명의 싸움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클린스만 전 감독은 딜년간 한국 대표팀을 맡아 성과를 냈는데도 결과가 유감스러웠다며 자찬하는 듯한 태도를 비췄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상한 선임 과정보다 대표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더 큰 잡음을 만들어냈다. 재임 기간 중 국내 거주 조건이 분명 있음에도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자택으로 건너가 재택근무를 강행하는가 하면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 파악 등을 명목으로 유럽 리그 관전을 위해 수시로 출국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 밖에도 매 경기 선수 개인의 기량에 기대며 뚜렷한 전술이 없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조 2위로 간신히 16강에 진출해 난전을 치렀고 4강에서는 기어이 요르단을 상대로 탈락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이 당시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으로 그려진 대표팀 내분 사건이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당시 단독 보도를 통해 요르단전이 열리기 하루 전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와 손흥민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과의 마찰이 있음을 알렸다. 심지어 이 갈등을 대한축구협회 측이 빠르게 인정하며 사건은 더욱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후 이강인이 손흥민과 화해한 후 대대적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축구협회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폭로로 축구협회 내부 행정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기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서류 제출 절차나 제대로 된 면접 과정 하나 없이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으로 앉으며 특혜 논란까지 불어닥쳤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박 전 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어겼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지만 거센 여론의 질타에 결국 무효화했다. 하지만 이미 위약금 100억 원가량을 쥐고 쫓겨난 클린스만 전 감독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의 족쇄 따위는 없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경질당한 후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과 2월 독일 슈피겔, 4월 오스트리아 세르버스 TV에 출연해 한국 대표팀의 갈등을 흡사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대비한다. 3. 잘하네 서령우. 즈베즈다 깜짝 데뷔 전 풀타임 무실점 견인 황인범은 폭풍 2도움 4대 0대승. 즈베즈다는 4일 한국 시간 세르비아 바치카팔란카에 위치한 슬라브코 말레틴 바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텍스틸락 오자치와의 2024에서 25 시즌 세르비아 스페르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대 0대승을 거두고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2승 1무. 승점 7로 OFK 베오그라드와 승점 동률이 됐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인 듀오 황인범과 서령우의 활약이 빛났다.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었던 서령우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도왔다. 황인범은 무려 2개의 도움을 기록해 대승에 앞장섰다. 즈베즈다는 3지4길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마르코 일리치가 골문을 지켰고 서령우, 우로스 스파이치, 스테판 레코비치가 수비를 구성했다. 갤로르 칸가, 네마냐 스토이치가 3선에 위치했으며 미우송,
미르코 이바니치, 황인범, 예고르 프로체프가 2선에서 호흡을 맞췄다. 원톱은 셰리프 은디아예가 맡았다. 전반전을 지배하고도 텍스틸락의 골문을 열지 못한 즈베즈다는 후반 8분 미우송의 선제골이 터지며 리드를 잡았다. 후반 18분에는 황인범이 은디아예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했다.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은디아예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즈베즈다는 5분 뒤 교체 투입된 팀이 엘슈닉의 골로 점수를 더욱 벌렸다. 후반 38분에는 황인범의 경기 두 번째 도움이 나왔다. 브루노 두아르테에게 절묘한 로빙 패스를 찔러줬고 두아르테가 이를 마무리하면서 4대 0이 됐다. 일방적인 경기 속에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즈베즈다는 4골 차 완승을 거두고 선두에 올랐다. 서령우는 예상보다 빠른 데뷔전이었음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팀의 무실점 승리에 공헌했다. 사실 서령우는 어깨 부상으로 약 2~3개월 동안 결장이 예상됐다. 지난 5월 울산 HD 소속일 당시 고질적인 문제였던 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즈베즈다는 서령우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서령우 영입을 추진했고 서령우는 세르비아에서 재활에 전념했다. 프리시즌부터 지난 리그 2경기 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서령우는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으나 3라운드 만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지난 시즌 세르비아 리그 MVP를 수상한 황인범은 개막전 어시스트에 이어 폭풍 2도움을 올리며 자신이 왜 MVP 주인공으로 선택됐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개막전에서 황인범은 승격팀 FK 예딘스토베를 상대로 도움 1개를 올렸다.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알렉산다르 카타이를 향해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 카타이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팀의 3번째 골을 안겼다. 첫 경기부터 나온 황인범의 1호 공격 포인트였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해 공식전 35경기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공식 스폰서 모차르트 스포츠가 선정한 2023에서 24 시즌 모차르트 대 수페르리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또 2023에서 24 시즌 수페르리가 올해의 팀에서 황인범은 4-2-3-1 포메이션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려 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즈베즈다는 두 한국인 선수의 활약에 크게 감명받았다. 서령우를 영입할 당시 구단은 한국 출신 황인범은 이곳에서 1년간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 팀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훌륭한 자질도 갖췄다. 규율을 지키고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줬다라며 한국 선수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서령우를 데려온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인범과 서령우가 이번 시즌 세르비아 리그를 동반 정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4. 오피셜 1200억 바스널 최악의 먹튀. 한 시즌 만에 유럽 5대 리그 복구 비아레알과 2년 계약. 비아레알은 5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페페와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에 합의했다. 그는 즉시 팀에 합류하며 선수단과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페페는 프랑스에서 축구 경력을 시작했다. 앙제 SCO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하며 경력을 쌓았다.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LOSC 릴 이적 이후다. 2017년 여름 릴 유니폼을 입은 페페는 이적 첫 시즌에만 13골 6도움을 올리며 리그왕 내 주목받는 선수가 됐다.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 페페는 두 번째 시즌에도 22골 11도움을 올리며
득점과 도움 모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활약에 2018에서 19 시즌 리그왕 공식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빅클럽들도 군침을 흘렸다. 이때부터 페페는 첼시, 바르셀로나, 리옹, 세비야,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등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페페의 선택은 프리미어리그 PL의 아스널이었다. 당시 아스널은 무려 7,200만 파운드, 당시 약 20억 원의 클럽 레코드를 지불하며 페페를 품었다. 5년 계약을 맺으며 빛나는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페페의 영입은 대실패였다. 페페는 이적 이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적 첫 시즌 리그 5골 6도움을 올리며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면에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또한 과연 7,200만 파운드의 값어치를 해줬는지는 의문이었다.